대부분의 사람들은 80대 후반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82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심각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미묘한 일상 습관, 간과된 경고 신호, 그리고 삶의 의지를 서서히 앗아가는 정신적 패턴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경종입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의 삶이 시들해질지 아니면 강하게 끝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세요. 사람들은 움직임을 멈춥니다. 움직임은 삶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서 움직임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시간이 있거나 마음이 내키거나 날씨가 허락한다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몸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몸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추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균형 감각이 흐려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은 당신이 가르치는 대로, 즉 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멈추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은퇴를 하면 더 이상 걸어서 출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내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계단이 피곤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계단을 피하게 됩니다. 식사 시간뿐 아니라 낮 시간, TV 시청 시간, 휴식 시간 등에서도 더 많이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곧 움직임은 스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됩니다. 걷고 싶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걷는 것입니다.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딘가 아플 때 스트레칭을 합니다. 꼭 필요할 때만 밖에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세상과 몸이 위축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움직임은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자극을 줍니다. 움직일 때 발에서 척추, 뇌간으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신호는 신경계를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해주며 기분을 조절하고 몸에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아직 목적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몸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뇌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느려지고 창의력이 떨어지고 더 피곤해지고 자신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은 곧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걷고, 서고, 손을 뻗고, 몸을 뻗고, 몸을 지탱하는 방식 말입니다. 움직임은 신경계에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집 안을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능적 훈련이 아닙니다. 생존 운동이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둔근을 강화하거나 보폭을 늘리거나 균형 감각을 강화하지도 않습니다. 당장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해줄 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이완됩니다. 코어가 약해지도록 해줍니다.
한때 강하다고 느껴졌던 부위에 약함이 자리 잡도록 해줍니다. 필요한 것은 의도적인 움직임, 즉 노력, 통제력, 그리고 존재감을 필요로 하는 움직임입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웨이트를 드는 것이 아니라 관절이 제 기능을 하도록 유지하고 척추를 정렬하고 신경계를 깨어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밴드나 체중만 사용하더라도 저항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작위로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스트레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목을 곧게 펴고 엉덩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자세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매일 목적의식을 가지고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면이 바뀌는 곳에서 균형을 잡고 진정한 의식을 가지고 걸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신경계에 나는 아직 필요해. 정신 똑바로 차려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몸이 반응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소화가 좋아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풀 헬스장도 화려한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움직임을 약처럼 되찾으면 됩니다. 꾸준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 일단 움직이지 않으면 쇠퇴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짧은 산책 후 다리에 힘이 빠지고 더 자주 넘어집니다. 방향을 바꿀 때 망설이다가 그 후로 더 심해집니다. 질병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아니라 활동 부족으로 뼈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패는 공간을 잃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흐트러지고 자신감도 무너집니다. 움직임은 기분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화를 돕고 관절을 움직이고 뇌를 활성화합니다. 움직임은 당신의 몸에 당신이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다고,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존재한다고 알려줍니다. 건강을 위해 마지막으로 움직인 게 언제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습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움직인 거죠. 부엌뿐 아니라 가슴을 펴고 힘차게 걸으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게 언제였나요? 몸을 쭉 펴고 몸을 활짝 펴고 몸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게 언제였나요? 편리함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마세요. 편안함의 다리를 약하게 만들지 마세요. 고요함이 당신의 기본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몇 시간씩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몇 분만이라도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인다. 나는 여전히 살기로 선택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세요. 움직임이 곧 삶이고, 즉 생생하고 활기차며 헌신적인 삶은 다음 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아닌 편안함을 위해 먹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방식에 조용히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배가 덜 고프다고 식사를 거르거나 씹기 편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거나 식탁에 혼자 있기 때문에 간단히 먹는 것처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먹는 것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보다 몸을 편안하게 하는데 더 가까워집니다. 음식은 일상이 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며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가끔씩 편안함을 느끼는 건 나쁘지 않지만 위험한 것은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편안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 소화계는 나이가 들면서 변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장내 박테리아가 변합니다. 신체는 특정 영양소, 특히 단백질, 마그네슘, 비타민 B12, 비타민 D를 흡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지고 지방 축적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인슐린 반응도 예전만큼 예민하지 않습니다. 즉, 30세에 괜찮았던 음식들이 60세가 되면 오히려 몸에 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계속 먹으면 몸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내부적으로 조용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여전히 익숙한 음식, 즉 빵, 파스타, 으깬 감자, 시리얼, 크래커, 쿠키, 가공육, 간편한 간식, 부드럽고 달콤하고 짠 음식, 그리고 반복적인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위로가 되지만 공허함을 주기도 합니다. 혈당을 급등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포만감은 느껴지지만 몸은 여전히 진짜 영양분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공복감은 피로, 관절통, 브레인 포그, 면역력 약화, 그리고 더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늙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컴포트 푸드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도로 가공되고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집중력을 둔화시키며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뇌 염증을 유발하고 신경전달물질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지어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과식 후 필요한 낮잠. 오후 내내 떨쳐낼 수 없는 정신적 몽롱함. 끊임없이 팽만감과 나른함. 나이 때문이 아니라 식단 때문이에요. 당신은 세포가 흡수하는 것이지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에요. 세포가 당분에 휩싸이고 섬유질이 부족하며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어요. 근육을 재생하지도 못하고 장기를 보호하지도 못하며 신경계를 예민하게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편안함을 위해 먹으면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몸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을지 몰라도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느린 변화입니다. 노화와 쇠퇴의 차이.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맛보다 기능을 우선시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단백질, 살코기, 생선, 계란, 콩류를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근육은 노화의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모든 것이 쇠퇴합니다. 소화가 활발하게 유지되려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채소, 껍질째 먹는 과일, 통곡물, 샷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기 때문에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깨끗한 수분이 필요하므로 탄산음료, 주스, 커피가 아닌 물로 하루 종일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잘 먹는다는 건 제한이 아닙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 몸에 필요한 것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 만큼 미래의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식단을 따르거나 건강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면 됩니다.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비시키고 있나요? 의욕을 유지하고 활동적이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있나요? 아니면 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니면 요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먹고 있나요? 하나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아침 시리얼 대신 계란과 과일을 먹는 것, 탄산음료 대신 물과 레몬을 마시는 것, 접시에 채소 한 줌을 더하는 것, 일주일에 이틀은 디저트를 먹지 않는 것. 이런 작은 결정들이 우리 몸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난 여전히 신경 써. 난 여전히 여기 있어. 난 여전히 잘 살고 싶어. 그러면 몸은 더 많은 에너지, 더 나은 기분, 더 나은 수면, 그리고 더 명확한 사고로 반응할 것입니다. 완벽한 식사는 필요 없지만 목적이 있는 식사는 필요합니다. 60세가 지나면 음식은 더 이상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당신의 약이자 당신의 추진력이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세계를 축소합니다. 연결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늙어가는 몸과 뇌에게 연결은 약과 같습니다. 신경계를 조절하고, 정신을 예리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 교류를 점점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 모임도 거르게 됩니다.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하루는 더욱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느린 고요함은 어떤 질병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종의 고립으로 변합니다. 사람들과 단절되면 신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좋지 않은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비만, 알코올 중독, 심지어 신체 활동 부족보다 조기 사망 위험을 더 높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면역 기능을 억제하며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기억력 감퇴, 불안, 우울증,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합니다. 숨은 쉬고 있어도 세포는 마치 이미 의식을 잃은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은퇴 때문에 직장 동료를 만나지 않게 되고 일상이 바뀌기도 합니다. 일정은 유연해지지만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친구가 돌아가시고, 가족이 이사하고, 전화벨이 덜 울리고, 하루 종일 침묵 속에 지내게 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정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신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뇌는 여러 단계에서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언어를 처리하고,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바디 랭귀지를 읽고, 감정에 반응하고, 대화의 리듬을 조절합니다. 이는 뇌를 활성화합니다. 웃음은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경청은 공감을 활성화합니다. 신체적 접촉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안정시킵니다. 이것들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 세계를 조절하는 숨겨진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당신의 몸은 삶 자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 진정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속해 있고,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며,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고, 당신도 그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연결 말입니다. 전화통화, 커피 모임, 이웃과의 산책,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자원봉사, 작은 모임에 참여하는 것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로 할 때 당신의 모든 생물학적 본능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더 당당하게 서게 되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고 더 젊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억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더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쇠퇴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다 잠이 더 나빠지고 동기부여도 사라집니다. 외모, 움직임, 음식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몸이 망가지기 훨씬 전부터 내면에서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삶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세상은 이제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빠르고 더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는 대신 스크롤합니다. 모든 것이 시끄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야 합니다. 트렌드나 기술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이들에게 전화하세요. 오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게임 모임을 시작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요. 오래 집중할수록 몸의 반응이 더 오래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러나는 게 더 쉽고 거절하고 집에 머무르는 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 기억력, 정서적 강인함을 지키고 싶다면 수백 명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불어넣고 당신에게 도전하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연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필요성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 솔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먼저 연락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간 게 언제였나요? 진심으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미소 짓거나 생각에 잠기거나 추억에 잠긴 게 언제였나요? 마지막으로 포옹을 받은 게 언제였나요? 진정한 포옹을 받고 신경계가 안정되는 걸 느꼈던 게 언제였나요?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연료입니다. 당신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것들은 당신의 장수 전략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는 순간 당신의 몸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세상에 참여하고 현재에 집중하고 연결되고 살아있기로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친구 1000명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연결입니다. 깊고 일관되고 의미 있는 연결. 세상을 축소하지 마세요. 단 한 번의 대화로 세상을 넓히세요. 그들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노화에 대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는 수면 부족이 어떻게든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60세나 70세가 지나면 쉴 새 없이 뒤척이는 긴 밤, 그리고 원치 않았던 일은 아침잠까지 감수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해롭습니다. 수면 부족은 노화의 무해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 신호, 즉 신체 내부 시스템, 뇌, 호르몬,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손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밤마다 조용히 악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을 장기적인 건강과 연결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면을 선택사항이며 타협 가능한 편안함에 따른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뇌가 해독되고, 면역체계가 회복되고, 호르몬이 재설정되고, 기억이 통합되고, 몸이 회복할지 악화될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2시간마다 깨거나, 약에 의존해서 잠들거나, 매일 아침 몸이 무겁고 졸린다면 피곤할 뿐만 아니라 더 빨리 늙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뇌를 축소시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닙니다. 뇌 스캔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피곤한 뇌는 단순히 느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점점 작아지고 기억, 주의력, 감정 조절,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부위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인내심도 더 빨리 잃습니다. 성격 때문이 아니라 뇌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반응적이고 불안하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뇌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파괴합니다. 하룻밤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도 신체의 감염 퇴치 능력이 저하됩니다.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심장병, 알츠하이머병, 관절염, 당뇨병, 우울증과 같은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관절이 더 아프고, 장이 더 예민해지고, 신체 회복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모든 게 미묘하고, 감당할 수 있고, 그저 조금 피곤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손상이 쌓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노인들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수면 부족을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상을 무시합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약을 먹고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잠이 들 때까지 TV를 켜둡니다. 그리고 휴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잠, 즉 깨지고 얕은 약물로 인한 잠은 몸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계가 완전히 재설정되지 않는 일종의 림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당신이 항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해결책은 단순히 더 많이 자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수면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수면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마치 건강을 지키듯이 당신의 리듬과 생체 시계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즉, 밤의 빛이 덜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몸은 밝기에 따라 신호를 받습니다. 불을 늦게까지 켜두면 뇌에 아직 낮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멜라토닌 분비가 지연되고 숙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해결 방법. 해가 진 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화면을 피하세요. 낮과 밤의 변화를 몸이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온도도 중요합니다. 깊은 잠에 들려면 심부 체온이 1~2도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방은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이상적으로는 18°C 셀시어스, 65°C 파렌하이트 정도의 시원한 환경에서 자면 가장 회복력이 좋은 수면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땀을 흘리거나 불안한 상태로 깨어난다면 온도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같은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면제는 종종 진정 효과만 있을 뿐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테아닌 같은 천연 진정제는 몸을 완전히 이완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와 함께 호흡 운동, 즉 잠자리에 들기 전 천천히 의도적으로 호흡하는 것을 병행하면 부교감 신경계, 즉 안전하다고 말하는 신경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놓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수면을 나중에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매일 식사를 거르면서 몸이 건강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을 계속 거르면서 마음과 몸이 잘 기능할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신성한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몸이 회복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오지 않더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기록하고, 수면 검사를 받으세요. 무호흡증을 배제하고, 방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의식을 만드세요. 잠을 억누르기보다는 기대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잠을 잘 자면 모든 게 좋아지거든요. 기억력, 활력, 면역력, 기분, 회복력까지. 완벽한 수면은 필요 없지만 의도적으로라도 수면을 취해야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수면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개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을 원하고 뇌는 여전히 회복을 원하지만 매일 밤 리듬을 깨뜨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수면 부족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피로가 수면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단순히 밤을 버티게 하는 휴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휴식을 선택하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잘수록 수명이 짧아지니까요. 그들은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가장 힘듭니다. 드물어서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이 느껴집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모든 날이 똑같아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목표할 것도, 세울 것도, 보호하거나 성장할 것도 없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손실이 아닙니다. 의미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몸은 곧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직업이 아닙니다. 직함도 아니고 생산성도 아닙니다. 목적은 결정입니다. 중요한 것에 헌신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건강을 돌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하거나 지혜를 나누거나 다른 사람을 돕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저 매일 아침 아직 줄 게 있다 는 마음으로 깨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경계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 계속 활동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천천히, 마지못해,
하지만 확실하게 하향 기어를 적용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일에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비전, 그리고 자신을 날카롭게 유지해 주었던 도전에서 은퇴한다는 것입니다. 시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감일도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평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요하면 평화가 아닙니다. 변장한 쇠퇴일 뿐입니다. 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탄력을 잃고 자세는 무너집니다. 식욕은 사라지고 잠은 가벼워집니다. 호르몬은 감소하고 뇌파는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한때 집중력으로 불타던 당신의 영혼은 고요해집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둔해질 뿐입니다. 그들의 눈빛, 말투, 움직임에서 그걸 알 수 있다. 한때 꼿꼿이 서 있던 사람들이 구부정해진다. 한때 앞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인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지고 선택지는 줄어들고 발걸음은 느려진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부름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밀어붙일 이유가 없고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지 않고 새롭게 깨어날 이유가 없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가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인간의 시스템은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즉시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요.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기억의 중요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뇌는 기억을 놓아줍니다. 눈의 초점이 선명하지 않고 척추가 눌리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의 부작용이 아닙니다. 의미와의 단절에서 비롯된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몸이라도 더 이상 의도가 없는 곳에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적은 누구에게나 어떤 나이에서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거창한 사명이나 공개적인 무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전히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신경계에 불을 지펴줍니다. 눈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심장 박동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체 기관에 아직 뭔가가 있어. 계속해요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작을 수 있습니다. 의도를 담아 정원에 물을 주는 것, 손자에게 전화해서 귀 기울여 듣는 것, 어린 이웃에게 조언해 주는 것, 새로운 책을 읽는 것,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 누군가를 위해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 걷는 것,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 박수갈채는 필요 없어요. 책임감만 있으면 돼요. 비록 자신에게만 해당되더라도요. 일단 책임감을 갖고 삶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더 잘 먹고 더 깊이 잠들게 되죠. 생각이 더 맑아집니다. 왜냐고요? 몸이 마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목적을 따릅니다. 스스로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세포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뇌가 적응하기 시작하고 신경계가 조율됩니다. 표류를 멈추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상이 당신의 최고의 시절이 지나갔다고 속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은퇴하면 삶의 의미를 놓아준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당신은 필요한 존재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돌보는 것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당신이 이끌어갈 시간입니다. 숨 쉬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살지 마세요. 시간 속에 떠내려가지 마세요. 삶을 대기실처럼 여기지 마세요. 시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나요? 목적은 당신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 당신의 주의, 당신의 의지로 목적을 만들어냅니다. 실천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선택하세요. 목적 없이 사는 순간, 몸은 왜 자신이 아직 존재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몸은 기억하고 당신의 삶을 안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거창한 사명은 필요 없지만 이유는 필요합니다. 정원, 손주, 일기, 모임, 대의명분,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무엇이든 말이죠. 마지막 지혜,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쇠퇴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움직이고, 활력을 얻고, 관계를 맺고, 잠을 자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결승선은 보장되지 않지만 어떻게 달리느냐가 보장됩니다.